자, 어제 국민의힘 주요 당권 주자들이 릴레이 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1시간 간격으로요. 과연 어떤 모습이 펼쳐졌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바꿀 사람, 이길 사람입니다.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막힌 곳은 뚫고 끊긴 곳은 잇고 무너진 곳은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많이 듣겠습니다. 허준현 변호사님, 어제 국회 현장에 가 있던 취재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뭐 거의 콘서트장 방불케 막 응원단 또는 뭐 팬층 뭐 지지자들 다 동원돼가지고 뭐 지금 연하고 그랬잖아요. 와,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 네, 지금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열기가 그야말로 지금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부터 아주 뜨겁게 불타오르는 느낌인데요. 어제 1시간 간격으로 3사람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그 앞에서 지지자 팬덤들이 모여서 이름을 연호하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오후 1시에는 나경원 의원이 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오후 2시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3시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순차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건데요. 앞서 21일 일찌감치 출마 선언한 윤상현 의원까지 하면 지금 4파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후보들 간의 이 경쟁 구도, 기싸움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에서 다들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겠지만 특히 당과 정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확실하게 다른 온도차를 보이면서 표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비윤으로 분류가 되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다. 뭐 일각에서 비윤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 거 별로 없다. 조건도 없고 힘과 마음을 합쳐서 오로지 당과 국민을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 당정 동행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일각에서 반윤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설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과 정부가 민심과 다른 길을 간다고 하면 어느 한쪽이든 단호하게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는 쓴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정 원팀을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책임지겠다. 나는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두텁다. 그래서 당내에 레드팀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내가 민심을 직접 전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면서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람의 경쟁이 어떻게 될지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후보들마다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를 막 설파를 했어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 앞서 영상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장외 응원전, 장외 신경전이 후끈하다 못해 정말 치열했습니다. 역시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위원장 팬덤층이 두터운 후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응원전이 상당히 치열했는데 이 회견이 진행된 국회 소통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장외에서도 응원전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지지자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모습도 보여지기도 했고 이 후보가 상대 측 지지자들을 뚫고 힘겹게 입장하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 전 위원장은 원래 국회에서 사무실까지 걸어가면서 시민과의 만남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야, 진짜 아니 콘서트장 같긴 해요. 진짜로 막 저렇게 지지자들이 국회에 몰려들어서 저렇게 각 후보들이 걸음을 앞으로 가기가 힘들 정도로 이름을 부르고 또 응원하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대통령과의 신뢰를 상대적으로 강조해온 원희룡 전 장관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견제구를 날리는 발언을 했는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통화 10초라고 그건 어디서 나온지 말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덕담하는데 10초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에서 중요한가요? 저는 공적 관계, 사적인 어떤 친소 관계가 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 여부가 공적인 결정에 이 가부라든가 결과에 다르게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엘살바도르 특사 보고차 용산에 다녀왔고요. 그 과정에
아무튼 다른 주자들이 이미 다 다녀갔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 제가 주체적으로 결단을 했고요. 결단을 하자마자 대통령께는 전화로 구두보고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드리는 게 예의 아니냐.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뭐 잘해봐라 이러고 끊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최진봉 교수님 보세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자신이 출마 이 결심을 밝히기 전에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10초 정도 통화했다더라. 그런데 이제 그 10초 가지고 그 10초 동안 무슨 진지한 얘기를 했겠느냐 하니까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 해명까지 했어요. 설마 서로 안부를 묻고 기브앤테이크라도 10초는 넘는데 그래서 설마 10초 했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는데 원희룡 전 장관은 자기한테 어쨌다 저쨌다도 있지만 지금 대통령을 만났더니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 근황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 전 장관은 대통령은 나한테 이런 거 다 얘기해 준다? 한동훈 너는 10초밖에 전화 못했지? 뭐 이런 거예요, 뭐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보여요.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은 지금 이번 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윤심은 나에게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당선을 하려면 윤심을 업어야 돼요, 등에. 그리고 현재 나온 4명의 의원 중에 4명 후보 중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도 원희룡 장관이 맞아요, 전 장관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희룡 전 장관은 그걸 적극적으로 지금 부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판세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앞서가고 있잖아요. 당심이든 민심이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걸 추격하려면요, 윤심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어필하기 위해 저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약간 깎아내듯이 뭐 잘해봐라 그랬다더라. 이 말은 그냥 덕담 수준의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약간 혹시 비아냥도 있어요? 뭐 비아냥보다 이런 표현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는 조금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가깝지 않다. 갈등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그 반사 이익을 본인이 얻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나는 가깝고 윤심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 대표가 되면 용산 대통령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나라야 갈등 없이 윤석열 정권의 승리를 위해서 또는 성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려고 보니 전화 얘기도 짧게 좀 뭐 깎아내린 듯한 표현이잖아요.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게 아니라 올해 얘기했다고 얘기하니까 누구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원희룡 전 장관의 목표는 분명하다. 본인이 윤심을 얻고 윤심을 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 인기 또 이 지지율을 넘어서는 그런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굳이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만약 통화가 됐어요. 대통령님 한동훈입니다. 잘 계셨죠? 초를 재보면 이것만 해도 벌써 10초가 넘어간다. 그럼 그 말 듣자마자 잘해보세요. 라고 해야지 정말 10초가 될까 말까 한다. 뭐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가 막 나오는 지경에 진짜. 근데 모든 경선? 그러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당대표 선거든 후보로만 나서시면 다 초딩이 되는 것같습니다. 네. 10초 이상 했지롱. 뭐 좋아했죠. 네. 근데 물론 윤심이 어쨌든 대통령이시니까 쏠릴 수밖에 없겠지만 당이나 용산 측에서 표명하는 말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뭐 뻔히 짐작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 지난 21일에 전대에 출마하는 어떤 후보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대우를 할 거란 입장. 그럼 또 아니라 그러겠습니까? 난 그러니까요. 특히 네. 누굴 찍고 있어 이럴 줄 없을 거라서 네. 이제 받아들이시길 바라고요. 네. 국민민의힘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네.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한간의 용산 개입설은 나돌지만 용산의 특정 후보가 연기한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천 타천 뭐 이렇게 다 주변에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 소문일 것 같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컨벤션 효과는 이렇게 수 있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도 조금씩 소폭 상승하고 있는 거 봐서는 이분들이 속은 쓰리시겠지만 점점 더 치열하고 정정당당한 대결을 벌이기를 이제 국민의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물론 언론들의 이제 분석이긴 합니다만 하나 희한한 게 보세요.
앞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비윤으로 분류를 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반윤으로 분류를 하고 언론들이요.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친윤으로 분류. 아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나오는데 비윤 반윤 후보가 나온다? 이거 약간 어불성설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후보들이요 첨예하게 또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이 사안이래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 쪽에서 말하는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어떤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 국민 여론만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특검 얘기를 그렇게 입장을 바꿀 수 있느냐. 지금부터 저렇게 하면요. 자, 그러면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 높으면 그럼 특검 하시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나이브한 생각이고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치 역시 좀 오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웃으면서 한 방 매겼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최준영 변호사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검을 받는다고 저쪽이 민주당이 하는 대로 다 하냐? 그럼 앞으로 모든 요구 인기 여론조사가 인기 많으면 다 할 거야? 역시 너는 초선도 안 해서 정치를 몰라. 누나한테 좀 배우렴. 내가 밥 잘 사줄게. 그러면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나 의원님은 네. 저한테는 밥 잘 사주시는 예쁜 누님이십시오.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 취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 최상병 특검을 받겠다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양수겸장의 스마트한 포석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스마트한? 왜 그러냐?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떻습니까? 1일 1특검 할 정도로 민주당은 특검 공세가 센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속절없이 반대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오케이 받겠다고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안으로서 민주당과 조국이 추천하는 특검이 아니고 예전처럼 공정하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딱 던지면은 우리는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 제시하는 정당이며 나아가 그거 민주당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최상병 특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최상병과 가족의 아픔을 보듬어 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나경원 그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빌미를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정한 특검을 하겠다? 그거 받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공정한 특검을 받겠다고 하면은 일반 특검, 이른바 상설 특검을 했으면 했던 것이지 그거는 한 콧빼기도 안 하고 최상병 특검의 특검을 왜 하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네. 민주당의 어떤 그 의도가 최상병 특검이 사실은 당리당략적인 것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고 더불어서 7월 23일입니다. 당대표 선거는 네. 그때까지 공수처가 충분히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있다? 그때는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국민의 의혹이 불리지 않으면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최상병 특검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과 한동훈 후보의 얘기가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네. 오히려 굉장히 스마트한 포석으로서 강력한 스매싱에 대해서 발리로 막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하. 그런데요, 지금 어제 공교롭게 1시간 간격으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세 사람이 출사표를 던지는 바람에 지금 약간 관심 밖에서 멀어져 있는 최재명 교수님, 이 사람도 나도 출마한다니까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윤상현 후보죠. 윤상현 후보는 이미 이틀 전에 네. 본인의 지역구에서 이미 출마 선언을 했는데 아, 그래요? 이제 빛을 못 봤어요. 아하. 왜냐하면 아무래도 4명의 후보 중에 3명이 좀 더 집중되잖아요. 지금 어제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나경원 나경원 의원 의원, 이 세 분이 아무래도 이제 앞서가는 후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윤상현 의원은 사실 좀 관심에서 밖에 나와 있는 분으로 보여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분의 전략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요? 뭐라고 그냥 내가 대표할 테니까 세 분은 대권 나가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예우해 준 거 아니에요? 예우해 준 게 아니고 내가 할게요 그냥 세 분은 더 큰 거 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렇게 하면 본인이 더 저는 뒤로 빠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세 분 다 대권 후보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대표로 나오겠다고 한 세 분 다 대권 후보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근데 본인도 윤상현 의원은 나는 대권 후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대표 정도 할게요. 그러니까 대권 나가세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당대표 하는 사람들이 대권 후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이번 당대표가 대권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뭐하러 이렇게 당대표를 하려고 나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을 자기 색깔로 만들고 당대표를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능력을 검증받고 그리고 나서 인기를 모아서 대권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거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는 자기는 당대표 할 때 세 분 대권 나가세요 하는 말은 전혀 먹히지 않을 거고요. 네. 아마 이제 조급함의 표현이 아니겠나 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제작진이요. 참 현명해요. 조금 전에 4분할로 네 후보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순서로 보여드렸을까요? 지금 기호가 안 나왔잖아요. 대박 사건, 가나다 순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 대박 사건. 우리 제작진 이제 뛰어납니다. 이거 공정성 시비가 없잖아요. 가나다 순으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이렇게 일단 4명의 출사표단위 후보들 순서 4분할로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제 본격적 레이스 아주 물론 24, 25 내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벌써부터 한 자리에 모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허준 변호사님. 네, 사실상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첫 행보라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네. 어딜 모였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 모임이 있거든요. 완전 잘 보여야 되는 자리에 모였네 진짜네. 맞습니다. 왜 잘 보여야 되냐면요. 지금 초선 의원 공부 모임 첫 모임인데 주제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가, 요게 주제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당권 주자로서는 목소리를 내기 굉장히 좋은 주제인데 한꺼풀 더 벗겨서 들어가면 조금 더 깊은 속내가 있습니다. 오호.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요. 네. 전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 무려 44명, 40% 비율을 차지합니다. 초선 의원의 마음을 잡아야지 결국에는 당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몰이를 하기 위해서 첫 행보로 모두 4명이 여기 모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웃고는 있지만 뭉게구름 속내가 진짜 궁금하네요. 자, 네 사람이 과연 뭉게구름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